보자.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결국 뭐였어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부등식을 해석한다라는 느낌 중에서 식을 베이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뭐야? 절대값인. 잠깐만. 이거 요번 거 아니었니? 요번에 나갈 거네. 그죠? 일단은 그래요. 숙제가 여기까지인데 여기 한번 도전해보라. 도전해봐라. 여기까지 얘기했었구나. 지난 시간에. 오케이, 좋습니다. 뭐였죠? 이거였죠. 좋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흐름을 너희가 일단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 있는 걔의 가장 기본기는 뭐라고 했었어? 기본기라고 할 만한 거는 결국 범위를 나눠서 일일이 열심히 범위를 나눠서 그려줍니다 라고 했었어. 됐죠? 그런데 지금처럼 얘들아, 지금 이런 형태 있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봐봐, y는 해가지고 이렇게 a배의 절대값 x-알파 이런 느낌, 플러스 b배의 절대값 x-베타 이런 느낌, 뭐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너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 쟤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야. 일단 봐봐, 여기서는 좀 기본 베이스를 좀 잡고 갈 건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1차 함수죠. 같은 말이죠. 직선 1차 함수.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뭐 있어? 첫 번째, 얘 기울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지나는 한 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b고요. 기울기가 m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y는 m에 x-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때는, 왔어요. 세훈이 오랜만이야. a, b를 찍어주고 여기 있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됐어? 근데 다시 한번 얘들아, 이 기울기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 기울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기울기가 도대체 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지, 얘기. 안 했었니? 기울기가 뭘까요,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제이?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을 가지고 기울기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 얘는 기울기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이유는 뭐야? 이 점이랑 이 점을 잡아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는 차이가 없지. 맞죠? 그러니까 요건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45도를 딱 이루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요 두 개의 점을 봤을 때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이 어떻게 됐을 때? 같아져.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게 45도잖아. 45도는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얘가 45도가 될 때 이거랑 서로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얘분의 얘가 되는 건데 이 길이 같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럼 기울기가 2인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기울기를 정할 때 얘들아, 한 점을 딱 찍어놓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만큼 올라가잖아? 얘가 1만큼 떨어져 있어. 이 길이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1만큼 올라가면 얘가 기울기가 1인 거고, 얘가 2만큼 올라가면 얘가 기울기가 2인 거고, 얘가 안 올라갔어. 기울기가 0인 거고, 1만큼 떨어지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2만큼 떨어졌어. 여기서 2만큼 떨어졌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기울기가 1이야, 2야, 3이야, 4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어?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이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m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현재 m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니까 항상 얘랑 얘의 길이의 비를 주고 있는 게 기울기구나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면 돼.
됐죠? 그래서 요 기울기에 따라서 요 점을 지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발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 제일 싫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X축이라고 하는 거랑 Y축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그려줌으로써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강해.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1 갈 동안 2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 라고 대충 이렇게 그은 이 직선이 얘인 거야. 다시 X축이랑 Y축을 안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려도 이 직선이 얘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고 할까? 103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된 직선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103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되게 귀찮다고, 그지? 근데 X축이랑 Y축을 안 그려버리면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 나는 뭐만 바라보면 돼, 얘들아? 기울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 갈 동안 위로 2칸을 가는지 아래로 1칸을 가는지 요 기울기인지 요 기울기인지만 바라보면서 여기는 요 직선을 뭐 할 수 있어? 그려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값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생긴 거는 얘는 꺾인 선 그래프가 됩니다. 항상 반드시 꺾인 선 그래프가 되거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원래대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였어요, 여기가 베타였어요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에다가 그릴 거고 이만큼에다 그릴 거고 이만큼에다 그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는 저 식이 이렇게 나눠져서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 하나랑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입니다 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x가 알파보다 작아요 라는 식으로 이 식을 3개의 범위로 나눠서 풀 거잖아 우리.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그게 기본기예요. 그랬을 때 베타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거야.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라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뭐야? 음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예요. 소리 왔어요? 그러면 얘가 A로 그냥 다시 얘는 A로 그냥 튀어나오게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B에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을 땐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일 거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얘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에 X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베타를 집어넣거나 얘에다 베타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베타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하나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날 거고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그냥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꺾인 선 그래프라는 건 얘네들이 항상 뭐다? 연속이다라는 전제를 깔게 됩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초점을 가져주는 거야? 요거. 얘가 뭔데? x의 개수잖아. 걔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x의 개수에만 우리가 초점을 잡아가지고 그 기울기가 몇인지만 판단해가지고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쪽으로 와봐.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건 뭐예요? y는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리고 y는 1과 비교를 할 거야. 좀 이런 느낌이거든. 됐죠?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얘라고요. 그럼 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를 거고 또 2를 기준으로 자를 건데 천천히 봐봐. 여기서 2보다 큰 쪽에서만 생각해봐. 2보다 큰 쪽에서. 그럼 얘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서 1차의 개수가 2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니까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2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1차의 개수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해됩니다?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얘 점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얘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요 범위는 어때?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니까 결국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니까 그대로 나올 거거든. 그대로 2x가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 2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음수거든.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개수가 3이 돼요. 얘는 2였고 3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5가 됩니다. 그죠? 그냥 기울기가 5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의 기울기가 현재 5군요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생각을 해주면 얘도 음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3이 될 거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 얘들아? 1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렇게까지 그리면 지금 다시 요렇게 그려버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 나는 그린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X축이랑 Y축을 안 그리니까 저렇게 딱 세 개로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랑 비교하고 싶어? 1이랑 비교하고 싶어. 그럼 얘 Y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2 정도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실제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 되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이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얘 Y값이 현재 6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빵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플러스 3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잡힌 여기가 마이너스 9였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봐. 내가 누구랑 비교하고 싶다고? 여기는 y는 1과 비교하고 싶대. 얘가 마이너스 9였고 얘가 6이었어. 그럼 한 여기 어딘가쯤에 1이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y는 1을 하나 그려주세요. 됐죠? 그럼 두 개의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베이스로 이제 뭘 하고 싶어요? 부등식을 해석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누가 더 컸으면 좋겠대? 얘가 더 컸으면 좋겠대. 누구보다? 1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1보다 큰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네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내가 원하는 답이겠군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지? 그럼 나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갈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찾으러 갈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자, 요 점의 x좌표를 찾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봐. 근데 봐봐.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요 길이가. 얘가 6이고 얘가 1이니까 이 길이가 5거든. 근데 여기는 얘 기울기가 5였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래야 기울기가 5가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그럼 봐봐. 2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이니까 이 지점의 x좌표는 1이었을 거야 라는 판단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 요거는 기울기가 몇이었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얘가 5 차이 났기 때문에 얘도 몇 차이 나야 돼? 여전히 5 차이 나야 돼. 이해돼요? 다시. 얘가 5 차이 났으니까 요 길이도 여전히 5 차이가 나야지 여기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는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니. 이거분의 이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소리거든. 이 길이 같다는 소리거든. 됐어? 그러면 2에서부터 5만큼 떨어진 거니까 요 점은 뭐가 되겠어? 요 점은 7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는 x는 뭐가 되겠어? 1에서부터 7 사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게 뭘 가지고 해석한 거라고 얘들아?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리고 기울기의 정보를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다시 그래프를 봐봐. 지금 설명은 되게 길었어. 지금 이거 한 문제 설명하는데 지금 14분이 흘렀어. 오, 뭐야? 14분이 흘렀다고? 다시 봐봐. 이걸 이것저것 다 설명하느라고 14분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혼자 한번 푸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봐봐.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저긴 제일 딱 보자마자 쟤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다른 문제로 보여줄게 차라리.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다른 문제로. 요걸로 보여줄게요. 요걸로.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딱 봤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절대값 x-1과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는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2라는 애랑 절대값 x-1이라는 애랑 여기는 얘랑 이제 8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 있는 얘가 현재 1이었을 거야. 그런데 둘 다 양수였다면 기울기가 3으로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였다면 기울기가 1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둘 다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러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은 얘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보면 얼마가 되죠? 1을 집어넣어보면 몇이 돼?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8이었어.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찾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요렇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나는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죠, 얘들아? 요 길이 2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몇이었어? 3이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요 길이가. 얘가 2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요즘의 좌표는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니까 3분의 5가 될 거예요. 괜찮니? 다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 길이가 얘는 3이고 여기는 얘는 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5였을 거거든. 근데 이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길이는 3분의 5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다시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되겠어? 6이니까 1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정수 값들을 하나씩 구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다시 그래프를 적절하게 딱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요거 지금 정리하고요. 여기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요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지금. 일단은 어때? 여기는 얘가 2배의 절대값 x-1로 이렇게 쓱 바뀔 거예요. 그래서 y는 2배의 절대값 2x-5 이렇게 된 거고 2배의 x-1 이렇게 된 거고 얘랑 y는 9랑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빠르게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얘가 0된 x값은 1이고요. 얘가 0된 x값은 2분의 5예요. 그러니까 여기 1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2분의 5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2분의 5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몇이겠어? 4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에서 2분의 5 사이래. 그럼 1보다는 크다는 소리니까 얘는 양수니까 2로 나올 거고 얘보단 작다는 소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로 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와 2가 만나서 얘는 기울기가 0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이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음수로 나올 거고 얘도 음수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빵이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는 요 값이 현재 3이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9를 잡을 거잖아. 이렇게. 여기가 됐어? 1 넣으면 3. 맞죠?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 6.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 여기는 이 길이가 2분의 3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랑 몇 배 차이라는 거는 4배 차이라는 건 얘에다 4를 나눈 게 이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4분의 6이니까 얘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여기도 2분의 3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얘에서 얘를 더한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해가 여기는 얘해랑 일치합니다. 그러면 저기는 제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4로 그려져야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됐어? 다시 그래프를 베이스로 부등식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2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4라는 소리라고 해석해도 괜찮잖아. 다시 봐봐. 부등식으로 시작했던 걸 함수로 바꿔가지고 함수에 대한 해석을 방정식으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슥슥 바꿔버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당연히 a랑 b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해석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떻게 풀어도 괜찮?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되죠? 2배의 x 더하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죠?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a 더하기 b가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그냥 1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는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약분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9인가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뭔지, 궁금한 게 뭔지 이런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할 얘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요건 다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를 만한 것들이 일단 뭐가 있을까? 요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 일단 할 수 있나 없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 일단은 연립에서, 그러니까 연립에서 이제 정수의 개수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막 등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잠깐 해볼 건데 요거 넘어가고 요거 정리하면 x는 뭐가 돼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3보다 어때? 작아야 하며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 x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준 거였어. 그렇죠? 정수 x가 2개 있다. 그러면 그 정수라는 거는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2여야 되고 여기는 얘 1이어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얘들아 봐봐. 1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A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거든. 이렇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 각각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이런 거는 단순하게 이걸 외워서 하는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거든. 이거 봐봐. A가 1이다 인 상황을 직접 놓고 한번 해석해봐. A가 1이면 어떤 상황이야? 얘가 이렇게 된 상황이지.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정수 x 값이 2개인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1이면 되겠네. 등호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A가 0인지를 넣어보는 거지. A가 0이라면 현재 그래프상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기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연립한다면 여기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수가 3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주어져 있는 2개만 들어간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가 0일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된다?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불편하다면 다시 얘를 불편하지 않게끔까지는 너희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는 얘가 그리고 되게 사소한 얘기야. 생각보다 사소한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극복하고 갔으면 좋겠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오늘 이따 남아서 질문 다 하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들고 갑시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그 806번 요거는 그냥 지금 당장 여기다 소심하게 조그맣게 X를 쳐놓고 이거는 숙제로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 807번도 여전히 X 쳐놓고 숙제를 하지 마세요.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풀어봐도 되고요. 질문을 한번 받아주긴 할게요. 근데 굳이 지금 당장 거긴 길을 극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등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2차 부등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 망합니다. 알겠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또 판별식이 양수일 때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됐어? 다시 봐봐. 자,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한다. 이게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해. 오케이?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근데 이게 또 A가 양수일 때랑 또 A가 음수일 때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봐봐. Y는 A의 X-알파랑 X-베타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 분해가 돼서 이렇게 인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A가 양수일 때. 그렇죠? A가 음수일 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는 얘랑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 Y는 0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여기서. 0보다 뭐 했으면 좋겠군요? 0보다 컸으면 좋겠군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랑 여기가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연함 때문에 이걸 놓쳐가지고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아예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등식을 해석하는 데 나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완전히 습관으로 잡혀야만 이쪽 파트가 편안한 느낌일 거야. 그게 아니라면 불편함을 언제든지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되거든.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가 0보다 작다면 여기니까 당연히 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였어요 라고 생각해봐. 얘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였다는 가정이었잖아. 여기는 얘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였다면 여기 알파 베타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럼 반대로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쪽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똑같이 AX-알파, X-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가 알파, 베타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야.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어때? 똑같이 A의 X-알파의 X-베타 0보다 커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얘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됐어? 다시.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일 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게 사실상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것만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 다시 문제로 직접 가볼게요.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랑 되게 친해져야 된다. 일단 2차 함수랑 되게 많이 친해져야 되고 2차 함수랑 친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식과 제일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서 얘가 x-a에다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된다. 이런 생각 먼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양수였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 잡아주고 여기 a 잡아주고 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0보다 작다의 해였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a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얘 정수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5개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마이너스 1부터 얘보다 크다 안 돼. 그지? 그럼 여기에 지금 0이 있었을 거고 1, 2, 3, 4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될 거고 여기 5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딱 꽂혀 있어야지 뭐가? A가. 됐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4에서 5 사이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여기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이 5개만 여전히 그릴 거예요. 얘는 얘가 돼도 가능하고요. 얘가 이쪽에 꽂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포함이 안 돼 버리니까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거든. 얘가 4가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돼. 다시 한번 말할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것 때문에 너희들 한번 골머리를 썩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걸 극복하지 않고 넘어가잖아. 그럼 이건 평생 갑니다. 알겠죠? 이것도 어디서, 그러니까 수학 1, 2 막 이런 쪽에서 계속 요거 가지고 계속 고민할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요걸 극복하고 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됐어? 체크해놓고 오늘 남아서 꼭 질문하고 가는 거야. 됐니? 넘어가. 다음 보자. 유형 7번. 여기서 가우스는 일단 건들지 않을게요. 절대값까지만 건드려 볼게요. 보자. 자, 요거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뭘 가지고 풀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생각?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5 절대값 x에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입니다. y는 0이랑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x 값의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일단 얘들아,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효린이 돼요? 모르겠어? 도훈이 어때? 못 그려? 세윤이 못 그리겠어? 오케이. 요거에 대한 생각 잠깐만 하고 갈게. 다시. 자, 봐봐. 그러면 혹시 잠깐만,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더하기 4의 그래프는 혹시 그릴 수 있을까? 소은이 뭐 그래? 소리 모르겠어. 제이는 모르겠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이걸 확실하게 그냥 알고 가자. 절대값이 있는, 아까도 했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얘는 총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로 푸는 게 너무나 편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값을 만났다면, 절대값이라는 걸 만났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기는 요 녀석, 얘의 범위가 궁금해야 돼. 범위라기보다는 얘 부호가 궁금해야 돼. 여기는 요 녀석의 부호를 알아야지만 이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됐습니다. 다시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요 얘기는 진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보면서 아직도 여기는 얘 부호를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아. 여기는 얘가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 여기는 요 녀석의 부호가 궁금해야 되고요.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모르면 뭐 하는 거야? 범위를 나누는 거야. 모르니까 범위를 나누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y는 지금처럼 x제곱에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4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난 최초로 뭐가 궁금해? 이 녀석의 부호가 궁금해야 돼. 근데 x의 부호를 나한테 문제 줬어? 안 줬어? 안 줬거든. 만약에 x가 양수예요라는 정보를 주거나 x가 음수예요라는 정보를 줬다면 여기는 이 절대값은 그냥 풀어질 거야. 제일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네 x의 부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 x가 양수 범위인 경우와 두 번째, x가 음수인 범위로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요 경우였다면 지금 주어져 있던 이 식 자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이 범위였다면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면서 y는 뭐가 돼? 5 다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내가 좌표 평면에다 그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공간이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얘들아 잘 들어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식 속에는 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얘들아, 여기가 0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오케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봐봐. 이게 좌표 평면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x는 1이야 라고 하는 건 x는 1이야 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1이니까 이 점을 의미하는 건가? 다시 좌표 평면상에서 x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있는 이 점을 의미하는 거니? 는 아니지. 수직선에서는 그냥 단순히 수직선에서는 여기 1이야. 요 점.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요 점을 의미하는 게 맞아. 이건 수직선상에서. 근데 수직선은 1차원이잖아. 1차원. 근데 그 1차원 공간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지금 2차원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 수직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 전체 공간에 다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은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 직선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전체가 다 x는 1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실제로 x는 1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를 나타내는 거고 x는 2예요 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y는 1이에요, y는 2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y좌표가 1이야, y좌표가 2야. 그리고 우리가 맨날 말하는 x축을 y는 0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 y가 0인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y는 0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이 뜻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하는 이 전체의 이 공간, 여기는 이 면적을 다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보다 작아요가 의미하는 거는 0보다 작아요 이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빗금 쳐놓은 여기는 요 녀석, 여기에다가는 뭘 그려줄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을 그려줄 거야,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에다가는 얘를 그릴 거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1과 4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 1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4를 잡아준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는 그리지 않을 거야. 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두 번째, 0보다 작은 쪽은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겠죠. 0보다 작은 쪽,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할 거예요. 여기다 무슨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는 y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디랑 어디야? 마이너스 1과 뭐야? 마이너스 4겠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여기 0보다 큰 쪽은 그리지 않을 거니까 0보다 작은 쪽만 열심히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다 0 넣으면 4 나오고 여기다 0 넣으면 4 나오니까 여기 있는 4, 0,4 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지는 요 W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이게 뭐라고 얘들아? 기본기라고요. 기본기. 다시 절대값을 만났을 때 너희가 해결하는 해결 전략의 가장 기본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던 거야? 여기는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켰던 게 두 번째 이야기였잖아. 여기는 얘에서 y는 해가지고 뭐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런 거였잖아. 그럼 여기는 얘 절대값이 두 개나 생겨버렸으니까 뭐야? 요렇게 지금 1, 요렇게 2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겠어요, 얘들아? 요 이유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 얘 부호가 궁금해. 얘 부호가 궁금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2보다 큰 쪽과 2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몇 덩어리로,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 2보다 큰 쪽과 1에서 2 사이인 쪽과 1보다 작은 쪽, 세 덩어리로 나눠진 거야. 그러면 2보다 큰 쪽, 요 범위 내에는 내가 뭘 그릴 생각이야? y는 2x-3을 그릴 생각이야. 얘가 그대로 양수로 나올 거고 얘도 그대로 양수로 나올 테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얘가 되겠지. 그때 아까는 우리는 여기는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얘는 신경 쓰지 않고 기울기만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그렸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만 그린 이유가 뭐겠어? 2보다 큰 쪽에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서 1에서 2 사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양수가 될 거고 2보다 작잖아. 얘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1이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이 점 지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좀 빠르게 그린 게 아까 그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기본기를 일단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 1차식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이런 상황일 땐 좀 빠르게 편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y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그럼 나는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와 세 번째 y는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와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4개 정도는 우리가 개형을 암기해 놓고 있으면 확실히 편합니다. 기본기로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 놓고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까지는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여기 4개 그려놓을게.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원래 그래프였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첫 번째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었어? 아래쪽, x축 아래쪽이 접어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얘가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라고 요거는 뭐 하고 있어? 암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얘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그리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라고 한다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봐봐. 얘도 어떻게? 기본기로 한번 가봐. x가 0보다 크다면, 그냥 y는 fx로 나올 거 아니야?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였을 거고, 얘는 뭐야? 얘를 y축 대칭한 그래프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모양이 그대로 어떻게 돼서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원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걔를 대칭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까 얘는 0보다 큰 쪽만 그려주고 걔를 y축 대칭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시 0보다 큰 쪽만 그려주고 x가 0보다 큰 쪽만 그려주고 걔를 y축 대칭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절대값 y. 그럼 여기서 했던 걸 똑같이 반대로 하면 돼. 여기선 뭘 했었어?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리고 걔를 y축 대칭시켰단 말이야. 여기서는 뭘 하면 되냐면 y가 0보다 큰 것만 그려주고요. 거기 있는 걔를 x축 대칭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리고 얘를 x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했던 거랑 문자가 두 개가 바뀐 거잖아.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에 y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액션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야. 됐어? 마지막으로 두 개 다 절대값이 있었어요. x 대신에 절대값 x, y 대신에 절대값 y가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x랑 y랑 둘 다 양수인 거 여기만 그려. 그리고 얘를 y축 대칭도 한번 하고 x축 대칭도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 그림이 얘의 그림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지금 내가 x만 가지고 생각했다면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졌을 거야. 그쵸? 근데 거기서 다시 y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걔의 양수인 것만 그려서 걔를 다시 x축 대칭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1사분면에 있는 그림만 x축 대칭 한번 하고 걔네들 y축 대칭하거나 y축 대칭 한번 하고 걔네들을 x축 대칭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번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개는 그 원리까지 정확하게 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암기 자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어디다가 남겨놨다고? 유튜브 쇼츠에다가 남겨놨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선생님 전원수학 들어가면은 그래프 그리기에서 절대값 있는 특별 버전이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 그래서 요거대로 그거는 꼭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냥 보라고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하면 됩니다? 남아요. 오케이? 남아서 다 질문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고 가면 됩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기께 완전히 돼야 돼. 그 다음,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자. 다시 봐봐. 어쩌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요 얘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요? 이걸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기본기를 토대로 그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물어본 거는 요 녀석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 왜 이거 두 개를 물어봤냐면 봐봐. 얘랑 어떠니? 같죠? x의 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항상 같습니다.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얘 대신에 얘라고 써도 괜찮거든? 그럼 얘는 뭐야? 내가 y는 fx라고 하는 거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생각했을 때 y는 f의 절대값 x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배의 절대값 x에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의 x 대신에 절대값을 붙인 형태야. 요런 형태가 된다는 소리야. 요런 형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릴 때는 1, 4 해서 기본적으로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거기서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주고 거기 있는 걔를 그대로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림이 됩니다. 똑같게 나오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다 그렸죠. 이걸로 할게. 얘가 좀 그림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랑 얘가 0보다 어때?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개, 여기서 4개니까 전체 8개가 되겠지.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주자.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매번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단순해요. 그래프를 그려본 연습을 많이 안 해봤어요가 끝이거든.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암기를 안 해놨어요.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해서.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들을 다 각각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저긴 제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황일 테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요 흐름들을 정확하게 다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래프를 치열하게 하고 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부등식 자체를 우리는 뭘 가지고 해석할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게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부터 이제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오케이? 일단은 봐봐.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요 녀석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어떤 느낌의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야. 여기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1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겠죠. 요거 이해되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1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1일 거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이쪽의 기울기가 1일 거고 이쪽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당연히 1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1 넣으면 0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현재 0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때? 얘 대칭축을 관찰하면 얘는 대칭축 여전히 몇이야? x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실제로?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거든. 됐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얘보다 어때? 작았으면 좋겠대. 얘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니까 여기잖아. 그럼 요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개의 점은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 x는 1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두 개의 점을 다 구할 필요 없이 한 점만 구해버린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대칭시켜서 요 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할 거잖아.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해석과 되게 유사한 해석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 내가 궁금한 게 점이 궁금해. 항상 봐봐. 점이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점이 궁금하다면 그 점이 지나는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지나는 선에 관심을 가져주는데 선들에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아요. 오케이? 다시 이 점이 궁금하다면 지나는 선. 이 점이 궁금하니까 얘가 지나는 선, 요 선과 또 얘가 지나는 선, 무슨 선? 요 선이 궁금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관심, 점이 궁금하다면 지나는 선들로 관심을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얘는 y는 x-1이 될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왜? 1보다 큰 쪽에 있었던 애니까 얘가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나왔을 거거든. 얘는 그냥 x-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요 선은 그냥 대놓고 준 거잖아. 얘는 y는 뭐가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을 지나는 교점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구나? 연립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랑 x 마이너스 1을 연립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가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4가 근일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연립해서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는 이 교점의 x 좌표랑 그 다음에 이 교점의 x 좌표가 나왔다는 뜻이거든, 지금 현재. 맞아? 그럼 마이너스 1과 4였는데 당연히 나는 지금 1보다 큰 쪽에 있는 이 점이 궁금했으니까 얘가 4가 됩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차이 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당연히 3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얘 빼기 얘 빼기 1이 되니까 답은 2번 5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 됐어요? 다시 뭘 하고 싶어서 계산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 알겠지? 괜찮니? 이해돼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가우스는 생략하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소심하게 X 이렇게 쳐주세요. 넘어가고 숙제로도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풀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 유형 8번은 그냥 너희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 9번도 마찬가지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요.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보자. 잘 봐봐. 이제 선생님이 진짜로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봐봐.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 바로 전 단원에서 함수와 누구를 연결시켰지? 함수와 방정식을 연결시켰지. 그리고 이번 단어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부등식을 함수 베이스로 바라봐라. 무슨 말이겠어? 함수와 부등식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함수를 완전히 뭘로 잡아서 베이스로 잡아서 함수를 베이스로 잡아서 부등식에 대한 해석도 할 거고 방정식에 대한 해석도 할 거야.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볼 거고 방정식도 함수로 바라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부등식과 방정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연결시켜버릴 수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얘들아?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봐봐.
A가 B가 된다라는 두 개의 관계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장난칠 거야를 B를 가지고 장난칠 거야로 내가 뭔가 해석했어. 그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A와 B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에서 A를 물어보고 있어요. B를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생각을 나는 A로 할 거예요. 반대로 A를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 생각을 나는 B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관계거든. 이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이어져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시 저번 시험범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뭐였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그래서 함수에 대한 해석을 방정식으로 할 거예요. 또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함수로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 문제를 봤어. 여기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 라고 하는 부등식에 대한 생각을 지금 갑자기 선생님 뭘로 해볼 거냐면 함수로 바꿔볼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쪽이 1에서 3, 4이래. 그러면은 여기에 0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 다시 저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부등식인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함수가 됐어. 됐나요?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을 다시 방정식으로 돌려버려 라고 한다면 우리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은 그 근이 1과 3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a 더하기 b가 궁금했단 말이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 3이구나. 더하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다시 부등식이 함수를 거치니까 방정식으로 바뀌고 우리는 2차 방정식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가지고 뭘 접근할 수 있다? 부등식을 접근할 수 있다. 이해되니? 그 흐름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연결고리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어주게 되면 이 해석을 내가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느낌이거든. 이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 이 해석은 얘들아 지금은 주제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이 수학 하로 넘어가게 되면 유리 함수와 유리 방정식과 유리 부등식에 대한 해석, 무리 함수와 무리 방정식과 무리 부등식에 대한 해석, 수학 1으로 넘어가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학 2로 넘어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더 다양한 함수들. 전부 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진짜 자유롭게 돼야만 고등수학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느낌일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만 정확하게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넘어가요. 다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얘들아,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한번 잘 봐봐. 여기 있는 얘의 해가 얘래잖아. 여기 있는 얘의 해가 얘라고 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0보다 큰 쪽의 해는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해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 있는 얘가 2였고 얘가 3이었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A가 음수구만 이라는 해석을 한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뭘 할 수 있다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x 더하기 b는 0의 해가 2와 3이구나. 두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a는 1이었을 거야.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이어야겠네. 다시 또 방정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죠. 됐어? 그래서 그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부등식 처음 딱 들어와서 너희가 조금 막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이 부등식이라는 파트에 처음 딱 들어와서 이 부등식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얘를 함수 베이스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그리기 어려워하는 그래프들만 지금 골라서 생각했던 거야. 무슨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걸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부등식은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그냥 절대값이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해석한다라는 느낌이면은 이쪽 파트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오케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렵니?는 아니잖아. 되게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들이 2에서 3 사이군요 라고 내가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뭘 베이스로? 함수를 베이스로. 됐어? 그리고 그 함수를 표현해 놓은 게 여기는 이 그림이 될 거고 이 그림을 토대로 이제 다시 또 해석을 한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죠. 절대값이 똑같아요, 얘들아. 요거 부등식 해 아까 구해봤으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넘어갑니다. 다음 또 보자. 여기서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이거래. 그럼 잘 봐봐.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얘의 그래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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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야 되겠지. 이해됐어? 저 부등식을 보고 제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x값들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a배의 x 더하기 1에다가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녀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a 값은 당연히 무슨 수였을 거야? 음수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ax 마이너스 2a가 될 테니까 b는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b입니다. 2a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래서 내가 원래 궁금했던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a가 0보다 작아요의 해를 구해주세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럼 요 a 되게 꼴배기 싫잖아. 그래서 a를 양변 나눠버리고 생각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도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a를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마이너스 a니까 음수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네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a는 음수였잖아요. a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a는 뭐였을 거야? 양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되는 거다.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자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의 흐름 하나만 알려줄게. 봐봐. 판별식이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일 때 2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되고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얘 해는 얘가 되고 얘 해는 얘가 되고 얘 해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16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등식은 진짜 어려운 거구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그냥 함수로서 해석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판별식이 양수,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테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판별식이 0이었다면 중근을 가지고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고 판별식이 음수였다면 얘는 허근을 가지고 x축과 안 만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얘의 해를 구해주세요는 당연히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가 될 수밖에 없고 크거나 같다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밖에 없고 얘보다 작다의 해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고 작거나 같다의 해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얘가 중근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해석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기 있는 쟤네들을 해석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너무나 어때? 당연한 느낌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할 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몇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네. 그치? 12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구나. 요것만 잠깐만 너희 걸로 만드는 시간 갖고 넘어가자. 알겠죠? 그래서 12번으로 가보자. 그래, 봐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문제를 봤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fx가 마이너스 7보다 큰 거에 x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뭐 대충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이어서 계속 그려본다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니까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이 x값 사이에는 이만큼을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그 x값을 현재 이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준 정보를 보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2를 줬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fx라는 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함수식을 완성해 봅시다. 일단 fx라고 하는 거는 인수형으로 줬을 때 a배 x 더하기 3에다가 x-2였을 거고 당연히 a는 음수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 a 값 하나만 더 구하면 끝나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0 넣었을 때 3 나옵니다 라는 정보였잖아.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3 나옵니다니까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찾고 싶은 건데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얘를 뭐 하면 되겠군요? 연립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x-2가 마이너스 7이 되고 싶어.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일 거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4가 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근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와 4가 될 겁니다. 여긴 얘가 4군요. 얘가 마이너스 5군요.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5에서 4 사이가 될 게 분명하군요. 여기는 정수의 개수는 2개를 빼면 9니까요. 하나 더 빼가지고 답은 8개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그래프를 가지고만 풀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지? 그래프를 가지고만 풀 수는 없어. 그래프에서 정보를 내가 몰라. 교점을 몰라.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식 계산을 하는 거야. 다시.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석을 하되 필요하다면 식 계산을 당연히 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하나씩 얻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런 느낌의 해석들을 자꾸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보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유형 13번으로 넘어와서.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건 부등식이잖아. 부등식. 그지? 저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해석을 하자고? 함수로 해석을 하자고. 함수로 해석을 하자고. 오케이? 됐어? 다시 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군요.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되니? 다시 이 부등식의 상황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뭐 할래? 얘랑 얘의 관계, x축과 안 만나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 더하기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실근이 없잖아요.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좋겠군요.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이제 판별식이 음수였으면 좋겠군요.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음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 다시 봐봐. 이 단계들을 한번 잘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야. 이게. 다른 게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이 부등식의 상황을 보면서 뭘 한다? 함수의 상황으로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상황을 보면서 뭘 한다? 방정식의 상황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됐어? 방정식의 상황을 봤더니 여기 네가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실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음수다.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렇게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이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개념으로 잡혀 있습니다. 됐어? 요 단계.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A를 가지고 B를 생각해라. 얘가 A인 거야. 이게 A인 거고 이 A를 가지고 B를 생각한 거고 이제 B를 가지고 C를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시작해서 함수를 거쳐가지고 방정식으로 오는 이 느낌들, 요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그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야? 여기는 6이고 2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m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겠죠. 요거는
마찬가지. 얘도 사실은 여기는 얘가 무슨 축이 되며 M축이 되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얘가 6이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서 0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이제 외워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익혀가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렇게 정보들을 슉슉슉슉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야. 넘어가서 하나만 풀어볼게 너희가. 뭐 해볼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846번. 같이 해보자. 일단은 봐봐. 여기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일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일단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또 생각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M이 양수군요라는 생각은 먼저 해놓고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군요라는 생각.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때?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겠구나라는 해석을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지. 됐어? 다시. 결국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이걸 가지고 나는 풀 거야. 여기서는 이제 또 4분의 D공식을 가지고 M-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M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M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M인가요?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요. M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가 됩니다. 답은 3번이군요. 요거까지 같이 요렇게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되니?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함정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긴 한데 요런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좀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 요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 이거 50번 문제, 850번. 요거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어. 다시 봐봐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석 능력이라고요. 알겠죠? 해석 능력. 여기 있는 얘를 뭘로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얘를 뭘로 해석해요? 0을 y는 0, 즉 x축.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y는 얘라고 하는 뭐 함수.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 x축보다 여기는 얘가 계속해서 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뜻이죠. 됐나요? 아래에 그려졌으면 좋겠군요. 다시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함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최고차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을 때 A가 사실 1이라면 얘들아 어때? A가 1이라면 저건 1차 함수도 아니고 상수 함수가 될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1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쟤는 뭐예요? 아예 2차 함수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판별식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최초로는 A가 1인 경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를 일단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A가 1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빵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빵 될 거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라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X에 뭘 넣어도 전부 다 성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인 건 괜찮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게 함정이란 소리야 여기서는.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1이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얘가 몇 차 함수라는 보장이 생겨? 2차 함수라는 보장이 생기죠. 다시 한번 봐봐. X축이 여기 있었어.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함수잖아. 여기는 얘보다 더 어떻게 아래쪽에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는 뜻이고 다시 아래쪽에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내가 아래쪽에다가 아무리 요렇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잖아.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최소 얘는 무슨 볼록?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어? 아, 저기는 1-a라고 하는 건 음수겠구나. 와, 동시에 판별식은 음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a가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요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나요? 얘는 1-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배의 1-a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1-a로 묶어버리면 얘는 4-a가 될 테니까 결국 a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합쳐지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랑 얘까지 해서 답은 2번이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2차 함수를 베이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죠? 2차 함수를 베이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베이스로 생각하고 싶다는 건 일단 얘들아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되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지금 봐봐.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관계가. 잘 봐봐. 내가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내가 몇 가지 정도를 그리면은 저기는 쟤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개형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아무 관계 없이 딱 저기는 쟤만 그려달래. 딱 저것만 그려달래. 몇 가지가 될까? 2개. 뭐랑 뭐예요? 이렇게만 그려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2차 함수는 사실 그냥 x축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y축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관계를 신경 쓰게 되면 그 경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되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랑 관계를 보고 싶어? y는 0이라고 부르는 x축과의 관계를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2차 함수는 총 몇 가지로 그릴 수 있을까? 한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과의 관계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류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었잖아.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요거 하나거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요거 하나만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x축을 하나 더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x축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되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관계로 그려지고 이 셋 중에 하나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 얘랑 얘의 관계, a가 양수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면 이거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a가 음수라는 전제를 깔면 이거 세 개일 수밖에 없지. a가 양수든 음수든 전제를 안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총 6가지로 우리는 그래프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다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이 2차 함수의 개형의 몇 가지, 6가지 정도는 후보로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6가지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할 만한 녀석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똑같은 주제인데 유형만 달라요. 봐봐. 유형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어때? 다음 2차 부등식 중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줬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다시 이거 말고 다른 문제로 가보자. 자, 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무슨 축이라고 얘들아? X축이라고. X축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없대요. 무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아래쪽에는 절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없군요. 또 여기는 이 X축 위에도 그림이 그려질 수 없군요. 맞아? 여기 그림이 그려지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그림이 그려지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결국 그림이 어디에만 그려져야 돼? 이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 그렇죠?
이 위쪽에만 그려지려면은 최고층에서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랑 이게 접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세 가지 개형 중에서 뭐만 괜찮은 거야? 얘만 괜찮잖아. 그렇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보는 거야? 이렇게 함수로 이 부등식에 대한 해석.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이 상황을 가지고 얘 부등식이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려진 걸 보니까 얘랑 얘 관계를 다시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안 만나니까 여기는 얘 방정식의 판별식은 음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해석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의 표현만 달라졌지 결국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져가 보자. 그런 흐름을 가져가 보자. 그럼 이런 것도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얘도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게 해가 없대.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는 해가 없어요. 요 밑에는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요. 근데 어디는 그려줘도 돼? 위에는 그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X축 위에는 그려줘도 돼. X축이라고 하는 곳에도 그려줘도 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가능? 가능.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가능? 여전히 가능.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불가능. 됐어? 그러면 X축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어때? 판별식이 음수거나 0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기는 저걸 만족하는 주어진 조건이 됩니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는 쟤는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a는 0에서 9 사이가 되면서 전체 개수는 10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만 되면은 진짜 쉬워요. 해석만 되면 너무나 쉬운 주제들이 여기 2차 부등식이야. 근데 해석이 안 되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오케이? 근데 그 해석을 하려면 일단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지 지금은 얘들아 누구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고 있다고. 다른 게 아니라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를 보고 그냥 2차 함수 하나만 떨렁 그려놓고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형이 항상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다음 최고창에서 음수라면 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총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시 풀어봅시다. 뭘로 해볼까? 잠깐만. 이거 새로운 해석으로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기억, 니은까지는 되게 쉽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가 해가 2밖에 없대. 그죠? 한번 봐봐,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0보다 큰 쪽이랑 같은 쪽인데 해가 딱 꼴랑 하나, 2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쵸?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여전히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되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같다 쪽에서 이 하나만 딱 나올 거야. 됐어? 다시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부등식이 여기 있는 요 부등식 이거에 대한 해석 2차 부등식 얘에 대한 해가 2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요렇게 이렇게 타고 가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건을 잡아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괜찮죠, 얘들아? 됐어? 요 아래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죠. 이렇게 되는 거는 해가 아예 없는 거니까, 그죠? 됐어? 2밖에 없으려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음수겠네요. 판별식은 0이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A가 음수네요. 판별식은 0이네요. 두 개는 당연히 맞는 보기야. 여기까지는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또 여기는 요 녀석이죠. 이게 봐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도대체 뭘까? 1 넣었을 때 함수값. 1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1 넣었을 때 함수값. 여전히 뭘로 해석하고 있어야 되나? 함수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가 2라며 얘들아. 여기가 2니까 요쯤에 1이 있었을 거 아니니. 그럼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무슨 수? 음수가 맞네. 그죠?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가 맞네. 다 맞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물어보는 게 뭐였다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에요 라는 리을 보기가 있었어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겠죠. 왜? 2를 넣으면 빵 되잖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넘어갑시다. 다음 쭉 넘어가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63번도 한번 봐봐. 얘가 뭐라고 돼 있어? 2차 부등식 여기는 얘의 해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줬어. 그럼 얘는 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 x축, 여기가 3. 이렇게 그려져야 쟤를 만족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얘들아, 이거를 식으로만 풀 수 있겠니? 못 풀어요. 그지? 물론 풀 수는 있긴 해. 근데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식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랑은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질 거야. 속도면서 엄청 차이가 나요.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아, 얘는 3이라는 중근을 갖는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판별식이 0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3이라는 중근을 갖겠네. 누가? 여기는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그러면 얘가 3, 3을 근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두 근의 합을 통해서 K값을 구하면 K는 3일 수밖에 없겠지. 두 근의 곱은 여전히 9니까.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용해서 풀 수 있느냐. 결국은 얘를 가지고 이 부등식이 함수로 해석됐을 때 그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이 부등식을 졸업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부등식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지금 봐봐. 유형 몇 번부터야? 한 12번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태까지 하는 얘기가 다 어때? 다 똑같지. 다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거 유형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주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부등식을 함수를 베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해석으로 똑같이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조금씩 디테일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이해됩니다?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도 봐봐. 분명히 터프를 달고 있지. 어려워야 정상인 문제입니다. 근데 얘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하는데 얘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쪽에랑 같은 쪽에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하려면은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K가 무슨 수거나 K가 양수이며 동시에 판별식이 뭐야겠어? 0이어야 돼. 이해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쓰면 K값 2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양수인 거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찍는 만행을 저지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찍을 때는 3, 4, 5번 중에 하나를 찍겠죠. 시간이 없다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생각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괜찮죠? 넘어가고요. 다음. 그럼 이것도 봐봐, 얘들아. 그 얘는 단순히 뭐라고 주고 있어요? 이 부등식이 해를 가질 때라고 주고 있어. 이 부등식이 해를 가질 때. 그럼 얘는 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로 해석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판별식이 뭐기만 하면 되겠구나. 양수기만 하면 되겠구나.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얘 해는 반드시 존재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문제의 답을 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됐어? 다시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난 함수의 그래프 중에 되는 것만 골라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방정식으로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다 풀고 있어요. 다 똑같은 문제.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연습을 진짜 충분히 많이 해놓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얘들아 이런 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합니다. 무슨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K가 0이면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거든. 그지? 얘네들이 다 사라지잖아.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건 해가 맞아요. 그지? 이건 내가 다 빼서 여기는 얘는 꼭 나중에 뭐 해야 돼? 포함을 시켜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것들은 일단 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얘가 없는 거는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요게 0인 거는 꼭 한번 신경 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여긴 얘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봐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라는 상황이었다면 얘들아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 다시 좀 봐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해 없죠? 그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해 하나 있죠? 여기 딱 요거 하나. 괜찮니?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양수였을 때 N은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또 얘가 최고창에서 음수였어요. K가 음수였어 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가능, 이렇게 그려지는 거 가능,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K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K가 음수일 때 다 되는 거고 0일 때도 되는 거였으니까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와 이거 나중에 합쳐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K가 음수인 거 안 되는 것들 뭐 여기는 얘가 답이 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얘랑 얘 중에서 높은 확률로 얘가 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건 진짜 풀어봐야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해석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했던 얘기들 질문 먼저 받고요. 오케이? 질문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부등식과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로 좀 바꿔서 쭉쭉쭉쭉 나머지 진행을 해볼게. 다음 시간 얘기도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서 오늘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됐다면 다음 시간의 얘기도 되게 손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